경남 지역 현안을 전문가와 함께 발빠르게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5월 30일 박원수 경남지사는 찾아가는 도민회의를 열어 동부경남 교통망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통팔달의 도시로 최근 교통의 트라이포트라 불리는 김해시를 많이들 떠올리셨을 텐데요. 실제로 김해시의 교통망 확충 관련 소식이 잦아지면서 시민을 포함한 김해시 관계 인구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면서 교통망 확충에 따른 김해시의 변화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 공윤권 원장, 그리고 교통공학자 최양원 영산대 드론공간정보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김해시를 중심으로 교통망 확충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김해가 중심이 된다는 건 굉장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김해시의 지리적 특징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김해시는 지난 3월에 가덕 신공항 이제 조기 개항 발표가 되면서 김해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김해는 지리적으로 340만이 위치한 부산시와 103만의 창원시 그리고 110만이 위치하고 있는 울산시의 트라이앵글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교통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현재도 교통망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영향으로 김해시는 20년 동안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서 현재 54만에 이르고 있고요. 부울경 메가시티가 한창 논의될 때는 메가시티의 중심지로서 또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영향 때문에 김해에는 이미 6개 정도의 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를 비롯해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이 사상으로 연결되고 있고 제3지선이 진해로 그리고 부산 외곽순환도로는 부산 기장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가 부산의 삼락에서 대동으로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지선이 다시 양산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고속도로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철도를 보더라도 KTX 김해 진영역이 이제 생겨서 수송 역할을 하고 있고 가덕 신공항이 2029년에 이제 조기 완공 발표가 되면서 기존의 부산 신항과 2030년에 부분 개장하는 진해 신항과 더불어 김해는 앞으로 대단히 물류 배후 단지로서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항만과 항공 그리고 철도 물류가 집약되는 트라이포트 시스템이 김해를 중심으로 정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교통망이 좋지 않은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죠. 부산도 한때는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했고요. 현재도 동부상권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출퇴근제 정체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 혼잡 비용이라는 것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승용차 주차 문제. 사실은 주위에 보면 아직도 불법 주차를 마음대로 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그 손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환경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렇게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또 정체가 일어나면 대기 오염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또 통행의 불편을 가지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이 안 좋아지면 부동산 분야에서 침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아오면 굉장히 좋아지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부동산이 위축되면 상권도 위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수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가 굉장히 급해지고 있거든요. 인구 유입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활하게 아주 살기 좋은 정주 여건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은 예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모든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도시 성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위해서는 이제 부산의 경우는 도시철도가 굉장히 5개 노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많이 있는 문제가 있으면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한다. 지금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는 당초 건설할 때 하루에 12만 명이 탄다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4만 명에서 4만 2천 명 굉장히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했지만은 버스 노선을 없애면 그 수요가 전부 다 경전철로 이래 오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많으면 10% 내지 20%밖에 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승용차로 변환되는 그런 추세를 많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만 이제 부산의 경우는 다대선의 경우 이렇게 개발이 됐을 때 굉장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상권의 해양강변단지나 그리고 복합단지가 개발되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이 만일에 들어서게 되면 특히 네. 뭐 경전철이나 트램이나 도시 철도가 도심에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소될 수 있고 그리고 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부산의 경우 명지지구와 에코델타에 대한 굉장히 개발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곧 김해시하고 직결 연결되는 그런 분야가 됩니다. 특히 앞서 말했지만 2030년 이후에 신공항이 자리 잡게 되면 김해시는 최적화되어 있는 접근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도 트램 관련한 이슈를 다룬 적이 있는데 네. 오늘 이 이슈에 대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은 트램이라는 게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지하철과 좀 다른 점이 뭡니까? 그래서 트램은 전 세계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19세기 말에 유가선일에서 전기포울이 있습니다. 이 북한이나 뭐 유럽에 보면 그런 전차들이 있는데 이것이 트램으로 발전되었고요. 예전에 부산에도 트램이 있었습니다. 전차라는 이름으로 운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1920년대 들어서 버스 수단이 확대됨에 따라서 트램은 서서히 사양길로 갔지만은 그래도 세계 400여 개의 약 2,300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 트램이라는 수단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하고 다만 기존 도로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엇갈림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징으로는 지상에서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지하나 지상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보다는 바로 평면에서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활용하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경전철보다는 트램이 보다 더 활용성이 더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운영비가 있거든요. 네. 도시 철도의 4분의 1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건설비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경전철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당초에 부산에 용호선이라서 트램이 우리가 사업을 도입했거든요. 네. 근데 당초에 330억 예상했는데 지금은 480억까지 이렇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도 건설비가 만만치 않은 그런 교통수단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트램이 다니는 곳에는 보행환경 개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보행인구가 미국의 같은 뉴욕시 같은 경우에 보면 약 11% 정도 증가하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각광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도 더 확보가 되고요. 이렇게 보면 트램이 들어오면 도시의 교통 환경은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즉 보행자에게 더 좋은 그런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2019년도에 현대로뎀에서 K 수소 트램 콘셉트카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당초에 트램은 20km에서 30km 정도의 정속을 달리는데요. 현재는 60km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트램 컨셉트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시연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이 많이 되면 장거리에 있는 분들도 트램을 이용해도 그렇게 속도가 늦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한 번에 움직일 때 150km까지 달리는 수소 트램의 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김해시로서는 전 지역이 이 안에 트램의 수단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트램을 장점을 보면 네. 첫째는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접근성이 아주 좋다. 그리고 사업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교통난 해소에, 특히 도심 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잘못 도입하면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버스에 비해서 노선 변경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단일 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트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옛날에 전차를 자꾸 인식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인상은 아닙니다만은 새로운 트램 들어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네. 시민들의 교통 편리성을 이 트램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만족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1900년대 초에 유행을 하다가 버스 때문에 없어졌었습니다. 없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친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지상으로 다니는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부산 용호도 5, 6도선을 비롯해서 뭐 서울, 대전, 뭐 울산 등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하고 창원에서도 지난 4월에 트램 도입에 대해서 최종 허가가 됐는데요.
창원에 3개, 이제 김해에 3개 이렇게 총 6개가 최종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트램 같은 경우는 수소 트램이 최근에 또 발명이 되면서 지금 대세라고 할 수 있는 ESG나 탄소 저감하고 맞물려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부산 김해 경전철에 대한 이제 아픈 기억 때문에 김해시에서는 트램에 대한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 보전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이걸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김해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이 되면서 이 좀 도시들을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트램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은 창원시에는 일정 부분 운행이 되면서 도시의 좀 핏줄과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김해시에서도 김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 구도심권과 장유권, 진영권 좀 나누어져 있어서 네. 이 나누어진 부분을 이어주는 역할을 트램이 해준다면은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효용이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영에서 창원을 갈 때, 그리고 장유에서 창원을 갈 때도 트램이 연결고리가 되어준다면 기존의 뭐 경전철이나 중전철 못지않은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해시와 함께 창원시에도 구축할 계획이 네, 예.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예, 예. 주셨는데 계획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4월에 이제 국토부에서 김해시 창원 트램을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제 최종적으로 고시를 했는데요. 네. 창원 3개, 김해 3개 합쳐서 총 규모가 1조 7,552억 정도 규모가 되고 연장 길이가 101km 정도가 됩니다. 차후에 뭐 자치단체 예비 타당성 등을 거쳐서 2030년 안팎에서 추진이 되거나 완공이 되거나 아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창원도시, 창원의 트램 같은 경우는 3개 노선인데 1호선이 마산역에서 창원중앙역까지 15.82km고 사업비가 2,993억. 네. 이 구간은 이제 거점 철도역을 이제 시작점과 종점으로 이용해서 주거 밀집 지역 그리고 NC파크 마산구장 그리고 마산 자유무역구역 이런 쪽을 연결해서 상업하고 업무를 대중교통 쪽을 형성하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원역에서 종으로 진해역까지 19.28km 이 부분은 사업비 1,839억인데 현재 활용도가 낮은 이제 진해역을 이용해서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창원국가산업단지, 진해첨단산업단지 등을 거쳐서 진해역을 활용하게 됩니다. 기존의 진해역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업비 측면에서는 가장 타당성이 높은 그런 구간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요. 3호선은 월령광장에서 진해구청까지 33.2km인데 이 구간은 상당히 깁니다. 사업비도 6,818억으로 규모가 크고 마산, 창원, 진해를 같이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전체 노선 중에서 6호 광장에서 감정 사거리 18km 구간은 BRT 버스 전용 차선 사업이 우선 추진 중이라서 좀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기존의 김해 경전철을 좀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김해 경전철의 수로 왕릉역에서 장유역까지 9.3km 노선하고 경전철의 봉황역에서 장유 신분도까지 8.1km 두 개 노선이 경전철과 연계해서 포함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해에서 가장 인구 밀집도가 높은 장유와 유라를 한 바퀴 순환하는 15.8km 노선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뭐 김해 같은 경우는 트램이 좀 정착만 된다면 네. 부산 김해 경전철하고의 연계성도 가능하고 또 경전철을 통해서 부산 지하철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는 창원하고 다르게 김해 구도심권, 장유권, 진영권 좀 나누어져 있어서 이 나누어진 부분을 엮는 역할을 또 트램이 해준다면은 시민들에게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트램이 지하철보다 건설 비용이나 공사 시기 면에서 장점이 많기는 한습니다만 또 이것도 절대적으로 적지는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막 고시가 된 만큼 김해시와 창원시에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언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철도의 건설은요, 100만 이상의 도시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거의 뭐 15년, 20년 정도 돼도 아직 트램을 도입 못하고 있거든요. 네. 울산광역시 4개 노선을 이미 올려놔도 20년이 지나도 아직 못하고. 왜? 경제성 분석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해시의 트램 건설을 3개 노선을 현재 지금 추천을 받아서 고시가 되었다 하지만은
이거에 대한 과정을 거치려면 최소한도로 10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효과를 보면 이제 시내에서 장류까지 활성화되면 우리가 시내버스에 국한되는 이런 교통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에 대한 것은 국토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설비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뭐 시장님이나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트램 수단이 들어오면 버스 수단과 다양하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어 좋지만은 이거에 대한 사업비는 그리 쉽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인증 등급을 우리가 얻게 되면 5%까지 건설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잠시 이거 과정을 보면요. 네. 국토부에서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제 고시가 됐지만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예타를 통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재부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타당 평가와 기본계획 용역 그리고 기본계획 승인,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에 대한 용역, 사업계획 승인, 차량 제작 공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거치게 된다. 이걸 거치는 과정이 보통 3년에서 5년까지 걸리게 됩니다. 네. 다만 선도 사업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면요. 1년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벌게 되고요. 2, 3년이 당기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뭐 굉장히 좋은 점은 도에서는 도시철도 그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되면 도의 지원금도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국토부에 최대한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서 김해시가 최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김해시의 예산은 세계 노선에 약 6천억 정도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만일에 이게 확기되고 시간이 흐르면 그 당시 되면 30% 정도 건설비가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향후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철도와 그리고 버스가 같이 공유해서 대중교통 수단이 활성화되면 김해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좋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트램이 잘 구축이 되기까지는 머나먼 여정이 남아 예,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넘어서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떤 걸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트램이 성공적으로 되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김해시 같은 경우는 세계에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을 묶어주는 역할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트램이라는 장점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으로 다니다 보니까 지상에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활성화하는 역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상가라든지 지역에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트램을 통해서 또 관광자원화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부에서 김해를 오게 되면 김해를 다니기에 보통 고속버스로 다니든지 뭐 버스를 이용하든지 자가용을 이용하든지 하게 되는데 네. 수로 왕릉이 있는 구도심권의 관광권 그리고 화포천과 봉하마을에 있는 진영 지역의 관광권 그리고 진례 지역의 도자기 지역 또 장류 지역 이런 곳들을 트램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김해 경전철도 그렇지만 트램 자체가 관광 자원화가 될 수가 있고 이동에도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서 그렇게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비 측면에서 기존의 경전철의 한 3분의 1 정도가 들고 운영비도 한 4분의 1 정도가 드는 그런 메리트와 함께 네. 관광 자원으로도 가능하고 지상의 상권을 살리고 유동인구를 늘리는 그런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김해 시민이나 창원 시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잘만 하면 상당히 좀 파급력이 있는 그런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참 많은 트램 최상의 결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5월 30일 찾아가는 도민회의에서 동부 경남과 중서부 경남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동부 경남을 포함한 도민들의 생활 수준과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해 시민의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기대가 현실이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